자, 티라유텍 살펴보겠습니다. LS 티라유텍이죠. 원래는 티라유텍으로 스마트 팩토리 쪽 사업을 하는 회사로 이렇게 회사 되어 있었는데, 자, LS 그룹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LS의 효과를 보는 쪽 같은 경우에 가온전선 같은 종목에서 이제 앞서서 이제 이게 설명드린 바가 있죠. LS 쪽으로부터 이제 북미 사업부를 넘겨받아서 실적이 퀀텀 리프로 왕창 뛰어 들어와서 이제 전력적 후발로 지금 최근에 신고가까지 들어왔던 가온전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 티라유텍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이게 LS 그룹에 편입이 된 거는 이미 작년도예요. 이거 작년도에 편입이 됐었고요. 그래서 LS 그룹에 편입되고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 잠깐 반짝하고는 내내 밀려 있다가 지금 요런 이제 최근 들어서 올라오는 이런 그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 들어와서 이제 시가총액이 1,600억이니까요. LS 그룹 쪽에 이름 달고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낮은 쪽이죠. 자, 이 회사는 스마트 팩토리 회사인데요. 이게 최근에 이게 특이한 부분에 움직이는 게 스마트 팩토리가 있고, 원래 이제 스마트 팩토리고 거기에 이제 로봇도 들어있어요. 로봇도 들어있는데 또 주가가 잘 안 움직였다. 자, 엔비디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자. 자,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엔비디아 손잡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고도에 나선다. 그래서 옴니버스 엔비디아의 옴니버스가 얘기를 하고요. 자, 요 뉴스에 관해서는 바로 직전에도 다른 종목이 하나 있었죠. K3i. 자, K3i. 자, 여기도 보면 엔비디아 피지컬 AI K3 주목. 근데 이 K3i가 올라 들어왔던 게 이게 상한가 들어왔게 11월 6일입니다. 11월 6일 날 상한가 들어오고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그림을 보였었는데, 자, 이게 지금 LS 티라유텍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엔비디아 시세가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보면 얘는 지금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자, K3i가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얘가 올라 들어갔던 몰라도 얘가 더 빨라요. 먼저 움직여. 그래서 이게 내용상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시세는 보면 뉴스는 K3i가 나왔는데 6일날 나오고 올라갔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3일날 먼저 이렇게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앞에 10월 31일 그리고 11월 4일까지 이렇게 강세로 보이거든요. 없어요. 뉴스가 아무것도 없죠. 그냥 길어서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 뭐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얘기만 하고 상한가 들어갔는데 없죠?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 앞쪽에 있고 로봇주 얘기 같은 경우 나오고 티라 로보틱스. 그래서 로봇 이슈도 있고 그 사이에 로봇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대랠리도 있었고 이랬었는데도 못 가고 있다가 이번에 지금 갑자기 치고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지금 먼저 뽑아 올린 형태,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 이 끌어당긴 세력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 수준도 보게 된다 그러면 뭐 압도적이죠. 이렇게 압도적인 거래량 증가 수준을 보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전에 먼저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누가 당겼는지 모릅니다. 외국인 14만 주 산 거? 이거 가지고 상한가?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러면 14만 주째 상한가 갔으면 어제 같은 날 같은 경우에도 이 앞쪽에 11월 7일 날 같은 경우 외국인이 17만 주나 샀는데 이때도 상한가 갔어야지. 그래서 이게 외국인 때문에 알고,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매수 얘기만 들었어요. 이제 요 물량 같은 경우 바로 다음날 다 팔아치우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도 지금 매도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매수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 이제 개별 세력 중에서 표시가 안 되는 개인 세력 중에서 시세를 선도하고 있는 사전에 미리 뉴스를 알고 있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앞쪽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 팩토리주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현대 무백스 같은 종목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이제 현대 무백스 같은 종목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 들어가면서 스마트 팩토리를 이렇게 끌어올려지 않습니까? 못 갔어요.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이 올라들으면서 로봇주를 이렇게 당겼는데도 불구하고 못 갔죠. 이거
로보티즈, 뭐 로봇스타 이런 종목들 스마트 팩트리하고 로봇주들이 둘 다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에 비했다라고 하면 이 티라유텍은 상당히 아직 사실은 덜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이거 앞서서 티라유텍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그때 뭐라고 썼냐라고 하면 예전에 분석해드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8개월 전에요. 올 초의 얘기입니다. 올 초에. 자, 티라유텍 이제 그 전에 이제 LS 쪽에 인수 얘기 나오고, 자 이제 든든한 배경이 등장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다음 차례 사이클에서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차이가 예상보다 좀 많이 늦었죠. 그러니까 이 다음 차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방금 최근에 얘기 들은 것처럼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들 돌고 로봇들 이게 돌아야 스마트 팩토리, 이게 로봇보다는 스마트 팩토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들이 이렇게 날아갈 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못 가고 이제 눌러고 놓고, 자 여기죠. 자,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들가 대테마로 뭐 완전 미쳐날 때가 이제 요 구간이잖아요. 여기 요 구간 구간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 구간에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 살펴보게 되면요. 8월에서 9월 들어오는, 자 여기 요런 구간에 보게 되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요쪽에서 8월 맞을 같은데 팔고 있는데 슬쩍 거래량 물리고 늘려놓은 거 있고요. 여기서 야금야금 살짝 받아놓은 거 있고, 이제 개인들 정보 항복할 때까지 뭐 사실상 뭐 기다리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번에 물량 이렇게 치고 늘려가는 이런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뭐 그냥 뭐 또 이 급으로 친다 그러면 스마트 팩트리에서 현대 무벡스 같은 급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스마트 팩토리주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 무벡스 쪽에서 아까 K3하고 같은 경우가 잠깐 나왔으니까 같은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K3하고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요. 이제 K3보다는 당연히 이제 한참 더 티라유텍이 굉장히 오래된 종목이니까 더 올라 들어가야 맞는데 얘는 이제 400억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종목이죠. 자, 여기 기존에 이쪽하고 이제 곧바로 비교를 할 수 없고요. 얘는 계속해서 워낙에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계속 좋은 흐름은 유지가 하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이제 티라유텍하고 비교되는 수준의 종목이, 자 이게 FM 가이드에서는 어떤 종목을 제시하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게 지금 빠르게 넘어 들어가질 않아서, 자 여기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제 비교 대상으로 K3i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핑거가 들어가 있고, MI 큐브 솔루션, 뭐 그다음에 모코 앱시스, 모코 앱시스, 이제 요런 종목들 나오는데요. 요 중에서 이제 세력형을 나타내고 있는 건 모코 같은 경우죠. 모코 한번 볼까요? 모코 여기 이제 세력형으로 시세가 중간중간 세수들이 이렇게 팩토리들 나올 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의 움직임들은 보여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이렇게 이렇게 흐름들이 스마트 팩토리가 이슈가 될 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수준도 못 움직여 들어갔잖아요. 이런 이제 300억짜리 500원짜리 이런 수준에도 못 들어갔죠. 여기 지금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이 종목들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티라유텍은 매출도 있고 시청도 있는데, 이제 FM 가이드 무슨 이게 비교 대상 종목을 도대체 무슨 종목을 이렇게 뭘 기준으로 뽑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아주 섹터 구분되어 있는 걸로 가지고 그냥 대충 갖다 때리나 봐. 아무거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종목들을 툭 하면 갖다 집어넣고 가지고 일일이 이걸 다 따로 비교를 하게 만들고 있죠. 자,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38개의 종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또 이렇게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른 바가 있죠. 제닉스 로보틱스 크게 어떤 거, 얘가 지금 1,900억입니다. 이게 제닉스 로보틱스 이 정도 흐름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제닉스 로보틱스가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1,900억, 그것도 고가에서 26% 이렇게 눌려서 내려와서 1,900억이죠. 1,900억. 자, 600억에 40억. 올해는 상장되고 난 다음에 마사지 한 것들로 보인다 그러겠죠? 지금 120억의 적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회사예요. 티라유텍은 이건 LS에 지금 인수되기 전에도요.
이게 꽤 오래된 회사입니다. 티라이오텍은. 자, 이렇게 해서 그 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이거 2019년에 상장이 됐어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로봇주들도 이렇게 자율주행 물류 로봇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고,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쪽에서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사업을 하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계속 적자기네요. 근데 매출이 그래서 이제 물류 쪽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370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매출의 경우에는 올해도 지금 넘어 들어가는 거 270억. 그러니까 지금 뭐 올해도 일단은 넘어 들어가는 게 선명해 보이죠? 1,600억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로봇 이게 스마트 팩토리 쪽에 있는 기업들 수준으로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닉스에도 비교를 하면 조금 더 낮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로 친다라고 하면 이 티라유텍 같은 경우는 LS 일렉트릭이라는 이 동종 요쪽 계통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 예전에 굉장히 강했었죠. 이렇게 티라유텍이.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에 들어가던 종목이거든요. 또 이거 조금 더 올라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적어도 뭐 요 정도 수준까지 지금 최고는 고가 수준 정도까지는 요 넘어 들어온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제 오늘 고가에서 꼬리 달고 들어갔는데 이게 양봉에서 꼬리 다는 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고가에서도 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지금 눌러가지고 61.8% 되돌려서 다시 딱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거 죽는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봉 꼬리 달고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때려 파는 거는 이렇게 음봉 꼬리로 떨어지는 거 차익 매도로 때려 파는 거고요. 이 양봉 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위쪽에 저항선이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쪽에 들어갔다가 물렸던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본전 들어와서 판다. 그렇죠? 이런 게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 매도 쪽이라는 거고요. 차익 실현 매도로 내려갈 것 같았으면은 하이닉스도 벌써 내려갔어야지. 삼성전자도 벌써 꼬라박고 하이닉스도 벌써 꼬라박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익 실현 매도 나온다고 해서 다 깨질 것 같으면, 그렇죠? 그래서 요 케이스의 경우에는 티라유텍의 경우에는 뭐 실적이 적자 기업이었는데 뭐 제닉스는 실적 적자 아닙니까? 올해 적자인데. 그러니까 로봇 쪽에서 실적 나오는 회사 어차피 뭐이냐 이거야. 자,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도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회사는 현대무백스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전 비전을 갖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그래서 그랬는데. 진짜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전문으로 하는 회사 중에서 실적 나누는 회사는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대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근데 기대라고 하는 얘기인데 얘는 지금 우선 든든한 이제 배경 그룹 그 전에 혼자 맨바닥에 헤딩하면서 사업 확장해야 된 데서 이제 LS라고 하는 든든한 배경이 있잖아요. 같은 LS 그룹 산하 쪽으로만 저 물류 로봇들을 늘려도 나가도 그 얼마냐 이거야. 포스코 DX 같은 기업이 스마트 팩토리 그게 어마어마한 시세가 났던 게 포스코 그룹 자체가 2차 전지에 올인하는 형태가 나오면서 관련 스마트 팩토리를 포스코 그룹으로 확대를 하면서 포스코 DX가 그렇게 올라 들어갔고 스마트 팩토리인 포스코 DX가 2차 전지로 구분이 되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거 포스코 DX 이런 애들, 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게 포스코 그룹이 이 2차 전지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늘려나가면서 여기 스마트 팩토리 관련 사업들을 쭉 수주를 받으면서 이런 시세, 그 전까지 존재감도 없던 포스코 DX가 이렇게 늘어가. 배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현재 일단 사회생활에서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백 있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고 돈 있으면 백 있으면 배경이라는 게 저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다음 사이클 기존에 들어와 있던 이 물량들 같은 경우 다 떨궈낼 거 다 떨궈내고 난 다음 사이클에서 기대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엔비디아의 LS 일렉트릭의 스마트 팩토리의 로봇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고 온다고 하더라도 LS 일렉트릭이라는 배경만으로도 일단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종목. 이게 엔비디아 쪽 이슈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뭐 실적에 관련된 거라면 모멘텀에 가깝겠죠. 그럼 이 종목에 지금 스마트 팩토리 엔비디아의 로봇에 모멘텀이 이렇게 많은데 겨우 요거 올라간 거야.
올해 내내 이제 오른 게 겨우 요거 오른 겁니다. 이런 케이스라 그러면 더 가는 쪽으로 적어도 단타용으로는 계속해서 노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일단 지금 노려야 되는 건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이게 다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럼 이거 패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 그러면 이게 전형적인 고가 매도 차익 먹튀 패턴으로 가게 돼요. 이거 쫙 올라 들어갔다가 눌리고 다시 들어올렸다가 깨지는 형태. 자, 이건 먹튀 패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점보다 한 칸 위, 지금 차트가 HT에서 깨져버렸는데 그 라인에서 한 칸 더 위쪽에 있는 라인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네. 자, 한 칸 더 위쪽 지금 정확하게 제가 가격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필 HTS가 이런 때 꺼져버리네요. 자, 오르고에 그 사이에 오르고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이 미리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미리 다 체크를 드려요. 싼 종목들 미리 체크 드리고요. 그래서 사명 엠텍 같은 종목이 급등하는 거 바로바로 따라잡을 수 있고 CP 시스템 같은 종목들 급등하는 거 바로바로 따라잡을 수 있고 저평가전 종목들 앱클론 같은 이런 종목들 올라가는 거 따라잡아가지고 대박 수익 낼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예카스 같은 경우도 저렇게 미리 벌써 저 앞쪽에서부터 체크를 해놨지 않습니까? LST라 요태. 그래서 이제 다음 사이클에 들어오면 한 방 나올 수 있다. 이제 이게 그룹 호강 효과를 노리게 되면 그렇죠. 지금 이게 딱 지금 이 케이스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LS 그룹의 호강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 백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모멘텀 받고 올라 들어올 수 있었겠느냐는 얘기죠. 안 되죠. 그래서 요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이게 LST라 요태도 현재까지는 일단 실적이 안 나오는 적자사예요. 적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멘텀 중심으로 테마 중심으로 올라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밑에서 받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위치를 확인을 하고 돌아 들어올 때 치고 올라올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하고 이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만약에 밀려 떨어지는 케이스로 간다라고 하면 위쪽에서는 오늘의 고가가 전고점을 넘어 들어가지는 못한 형태로 갔죠. 전고점을 넘어 들어가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해성 에어로보틱스 나오네요. 또 자, 고점에서 낮아지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먹고 빠진 패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니라 먼저 떨어져서 저점을 잡았던 여기입니다. 7,200원 선. 7,200원 선. 요 자리쯤으로 이제 밀려 떨어지는 경우는 여기서 받아요. 저가라 그러면 여기서 이 아래쪽은 손대지 마시고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밑에 들어갔다 돌아올 때 하루짜리 단타로 끝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도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뭐 이 종목들 저 앞쪽에서부터 노리고 계셨던 분들 여러분께서 더 위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로봇들 다 가는데 못 가고 스마트 팩토리 다 가는데도 못 가고 이제 올라오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 일단 받으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 일단 받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에 뚫고 다시 되돌아 나가는 위쪽에 이쪽에서 추가 공략해서 신고가 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눌렸을 때 여기서 받거나 그렇죠? 요렇게 해서 공략해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신고가까지는 한 번 더 가져야 맞는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LST라 유택이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포인트 잘 잡아야죠. 그렇죠? 이런 거 위에서 지금 이렇게 똑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은 경우 이렇게 포인트 명확하게 주고 움직이잖아요. 위치 지금 명확하게 주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추세선 그리고 피보나치 딱딱 맞춰가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런 거 그림 보면 단타 치기도 정말 좋잖아요.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거 위치 포인트 잡고 들어가기 진짜 좋지 않습니까? 매수 다 잡아드리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숟가락 들고 실컷 드시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